갑자기 분위기를 잡으시면서 앉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냥 모든 걸 떠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께 배운 입시 꿀팁 중에 하나를 이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레슨을 받고 연습하면서 대학생을 보내고 있다가 그해 수시 치르기 2달 전에 레슨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들어온 저를 보고 갑자기 분위기를 잡으시면서 앉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의자에 앉았는데 선생님께서 너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도 너무 좋은 학교다. 하지만 더 상위권 학교로 진학한다면 더욱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입시 자체의 부담감을 너무 느끼는 것보다는 음악을 하는 와중에 훌륭한 교수님들께 평가를 받아본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반수를 추천을 해주시게 됩니다. 저는 그냥 모든 걸 떠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음악을 시작한 처음부터 그때까지 저에게 어떤 선생님도 제게 상위권 학교를 진학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크게 없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저였지만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는 더 죽었을 거야.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과의 상의 끝에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 이제 곧 수시도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께 배운 입시 꿀팁 중에 하나를 이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곡 찾기 숙제입니다. 곡 찾기 숙제가 어떤 거냐면 이건 제 입시생들에게도 꼭 내주는 숙제인데 내가 입시곡을 하면 좋겠다, 이 노래 너무 해보고 싶다 라는 곡들을 매주 새로운 곡을 찾아서 가요 10곡, 팝송 10곡 이렇게 해서 선생님 메일로 보내는 숙제였습니다. 이 연습이 정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오디션이든 입시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선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연습하는 데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지만 막상 곡을 많이 안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 곡을 듣는 폭도 부르는 폭도 너무 좁았던 것 같아요. 특히 팝송에서 이런 증상들을 많이 겪곤 하는데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매주 곡을 찾아서 보내야 되는 숙제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한 주면 20곡, 4주면 그러니까 한 달이면 80곡 정도. 그게 3달만 쌓이면 240곡이 돼요. 내가 모르던 곡들을 알게 되는 곡들이요. 근데 그게 내가 심지어 불러야 되는, 내가 입시곡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곡이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거는 나중에는 엄청난 나의 곡 레퍼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선생님께 곡 찾기 뿐만이 아니라 카피를 하는 방법, 발성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입시를 좀 준비를 하게 되었고 실력도 점점 늘어가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시 기간이 다가왔을 때 입시곡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연습량은 그래도 많은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곡을 찾아 듣는데 시간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곡 찾기 숙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음악의 폭은 넓어졌지만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음악이 어울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곡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던 도중에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곡은 디셈버의 여자는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 였습니다. 우선 디셈버의 DK님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 그냥 그 자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롤모델로 삼아서 연습을 했던 그런 가수였기 때문에 저는 그 곡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노래 제목도 좀 그렇고 당시 입시 트렌드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런 전형적인 발라드, 전형적인 한국형 발라드로는 합격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제가 입시를 치는 걸 아는 주변 사람들은 입시곡이 너무 올드하다, 곡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때 당시 제가 입시를 치는 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반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학교 내부에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닐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입시를 보는 거를 막 이렇게 알리고 다닐 만한 그런 상황은 좀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한 정말 동기들에게조차도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사실을 좀 숨기면서 입시를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도 이제 그 선곡에 대해서 약간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믿어보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저도 좋아하는 곡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습을 열심히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4개 정도 되는 대학교 입시를 봤었었는데요. 예대, 동아, 호원, 한양대 이렇게까지 이렇게 4학교를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제가 3수째 되던 이제 보컬 입시였는데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을 4학교 모두 받게 됩니다. 2-3개 학교를 칠 때까지만 해도 그냥 모두 그냥 광탈을 하듯이 그냥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치르면서도 어차피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도 막 그런 감정들이 막 들기 시작했고 굉장히 좌절감도 많이 들었어요. 연습을 했는데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었고, 그러면서 타고남에 대한 생각들, 저 사람들은 타고났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거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호원대학교 시험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호원대학교는 이제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가요 하나, 팝송 하나 이렇게 2곡을 메인곡으로 이렇게 심사를 보게 되는데 현재까지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호원대학교에서 2곡을 부르고 그냥 바로 광탈을 해버리는 게 이제 저의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2곡을 마치자 호원대학교 학과장 교수님인 신현아 교수님께서 저에게 트랙을 하나 틀어줄 테니까 거기에 멜로디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원대학교는 합격 공식이 이제 있죠. 입시생들이라면 알 수도 있는데, 합격을 한 학생들은 모두 자유곡 2곡을 이제 연주한 이후에 백킹 트랙을 하나 랜덤으로 틀어주면서 멜로디 메이킹을 요구를 하고, 이제 그걸 잘했을 때 자기소개까지 하게 되고, 거기에서 질의응답을 해서 이제 거기서 잘 면접을 통과를 하면 이제 합격을 하는 식으로 보통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멜로디 메이킹을 제가 전혀 받을 줄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았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호원대학교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멜로디 메이킹 연습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였고, 당연히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멜로디 메이킹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봤자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멜로디 메이킹 연습은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여주대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후회를 해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였죠. 결국 멜로디 메이킹을 죽을 쓰고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예비도 없었고 선생님께도 단단히 이렇게 혼쭐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얻은 건 내가 진짜 할 수 있나? 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상위권 학교에서도 내가 먹힐 수도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까지는 좀 더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곡은 어차피 한번 먹혔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변동 없이 그냥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시험이 서울예술대학교 시험이었는데, 예대는 특이한 학생을 좋아한다, 개성 있는 학생을 좋아한다라는 편견이 있을 때여서 예대는 락으로 입시를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본조비의 Always라는 곡, 제가 재수를 했을 때 여주를 합격했을 때 이제 서브곡으로 썼던 곡을 메인곡으로 한번 들고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서울예술대학교에 그 곡으로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 당연히 CR도 먹히지 않고 그냥 바로 광탈을 하게 됩니다. 호원대학교에서도 수시와 다르게 정시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고, 동아방송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난 안 된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올 쯤에 한양대학교 시험을 치르러 가게 됐는데, 고사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반주자 분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시험을 칠 때는 이제 휴대폰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입시 스태프분에게 반주자가 너무 안 오니까 휴대폰을 잠깐만 혹시 쓸 수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규정상 휴대폰을 받으려면 시험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반주자가 안 오면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막 화가 막 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뭐 어차피 떨어질 건데 그냥 집이나 갈까? 그때 막 당시에는 화가 너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감정들이 막 교차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그냥 원섭이 낸 거 그냥 시험이나 한번 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상태로 고사장에 들어가게 됩니다.